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먼저 연준 인사들의 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파월 의장 발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이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빠졌고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인선, 또 오늘 새벽에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발언이 나왔던 반면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12일에 파월 인사청문회에는 우리 시장이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새벽에 브레이너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921.92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봐더라도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좀 안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인 건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1% 정도 빠졌는데요. 예.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개인도 1,6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말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기관들은 이번 주에도 1조 2천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의 내용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생각보다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라는 약간 기조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청문회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예. 3월 테이퍼링 축소 이후에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또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이 좀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미국의 국채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 안 하겠다, 즉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예. 이 양적 긴축도 올해 말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2%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또 이것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3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브레이너드 그간은 연준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 인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두고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그러니까요. 분류됐던 예. 인사인데요. 이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되기 이전에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파월과 경쟁했던 그런 인사이기도 한데요. 예. 이번 발언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전월에 비해서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인 7.1%보다는 낮게 나와서 안도를 하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사실 브레이너드는 인플레와 고용 중에서 고용에 더 포커스를 둔 인사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안정에 더 중요성을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가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한은에서도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에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결정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통위 회의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영향이 좀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예.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는 이달 들어서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카카오는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에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34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카카오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를 방지하는 규정을 내놓고 수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금리 인상 기조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주 내내 금융주들은 잘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진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겹쳐지면서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KB금융이 이번 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1% 넘게 올랐고 예. 장중 한때 6만 3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금융지주도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15%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정말 연말부터 숨 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시장 수급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수급 이동이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남아 있는데 오늘 공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최상단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3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상장 직후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70조 원 규모로 단숨에 시총 3위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숫자 좀 읽으실 수 당황스럽네요. 예. 있으시겠어요? 제가 세보니까 공이 16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일경이죠.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경원인데요. 기관들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겠다고 써낸 금액인데요. 이야. 일경원을 기관들이 당장 현금화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예.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물량을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30만 원 가장 높은 최상단으로 확보를 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공모가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많은 뭐 대여급이다 하는 공모주들 많이 봐왔지만 일경이라는 숫자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역대 최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IPO 시장이 좀 유례없는 흥행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가늠하기 쉽지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 가장 많은 기관의 주문량을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당시에는 2,585조 원이 몰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보다 4배 이상 자금이 몰린 셈이고요. 경쟁률의 경우에도 지난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SKIET였는데 1,883대 1이었지만 이번에 조금 전에 나온 수치로는 2,023대 1로 확정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동시에 시총 3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주가가 얼마나 또 상승하냐에 따라서 시총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가 30만 원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상장과 동시에 70조 2천억 원으로 3위가 되고요. 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시총 규모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을 100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LG엔솔의 목표 시총 100조 원은 중국의 배터리사인 CATL의 기업 가치에서 20% 할인된 결과라면서 이것도 할인이 됐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LG엔솔의 가격 할인 이유는 앞으로는 점차 사라지고 CATL의 밸류에이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시총 100조 원 달성이 점쳐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주에 NH투자증권의 리포트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LG엔솔의 수주 잔고가 260조 원까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생산 능력은 2025년 약 418기가와트시로 국내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함께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나인테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은 이번 주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 배터리 관련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V1텍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분석을 들어보면 상장 이후에도 충분히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LG엔솔의 일반 청약이 또 진행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좌 개설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예. 많이 들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도 LG엔솔 주식을 사기 위한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조 원이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MA 계좌의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인데 하루만 맡겨도 의자가 붙는 계좌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2조 원 넘게 상승을 하면서 67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단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또 머니마켓 펀드 MMF, 또 투자자 예탁금을 포함해서 모두 132조 원이 증시 대기 자금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LG엔솔의 주가 당연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나 더 거론이 되는 게 LG 화학을 담았던 패시브 자금들도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LG엔솔을 담았던 패시브 자금들이 아무래도 LG엔솔 상장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보다 먼저 총 상위권에 포함된 지수들이 있습니다. MSCI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들이 LG엔솔을 빠르게 편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이 주요 지수에 LG엔솔이 빠르게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최대 1조 5천억 원 가량 유입이 되면서 단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 2차전 GTF도 LG화학을 빼고 LG엔솔을 편입하는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추가 수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제 수급이 대거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수급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이렇게 대형 종목이 증시에 진입을 했을 때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을 당시에도 코스피는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 당시 3%,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1%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카카오뱅크나 현대중공업도 카카오페이 상장월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상장 당월에 하락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 월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영향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우리 시장이 대형주들의 수급 문제를 견뎌온 만큼 전문가들은 IPO 한 종목의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장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영향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가 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은 좀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은 좀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 리스크로 여겨지는 게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이후에 보통 풀리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ETF의 경우에는 리밸런싱 기간이 지금 한 달 이후에부터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단기 주가는 그래서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전해드렸던 2차 전지 ETF의 그 리밸런싱 시기의 경우에는 2월 초순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이 일부 풀리는 기간과 겹치는 동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길게 투자를 할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장 당시 진입이 좀 어려우셨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